자, 자, 집합건물, 구분건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일단 요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구분건물에 관한 얘기를 분석 좀 합시다. 구분건물. 자, 분석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 수업 들어갔을 때 구분건물 등기 절차, 아파트 등기 절차에 관한 얘기가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그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그 복잡하게 진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에 관한 기본 상식을 좀요 정리해 놓을게요. 원래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이 과정입니다. 자, 일단은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앞에 여기서부터 필기하는데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옆으로 책 있는 거 말고 옆으로 한 30자 정도 잡으시고 아래 위 한 10줄 잡으시고요. 자, 앞에 여기에 한 10자 정도 들어갈 공간을 합하고 적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요는 아파트가 있을 때, 자, 여기 토지가 있잖아, 그죠? 요 토지에, 요 건물이 있잖아, 그죠? 건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까지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요 각각을 우리가, 각각을 우리가 구분된 건물. 줄여서 구분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 관점을 봤을 때 이 전체를 집합건물이라고 해요.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구분건물 소유자는 다 따로 있죠. 그죠? CD. 그럼 이 건물 소유자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있다. 그죠? 이 토지에서 행사하는 권리, 이 권리를 대지권이라 그럽니다. 대지권은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는 권리다. 자,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분건물이라 그러면은 요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집합건물이라 그러면 전체적 관점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민법 시간에는요. 아파트를 볼 때 아파트는 뭐라고 표현하냐? 집합건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공시법 시간에는요. 아파트를 볼 때 구분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집합건물이라는 용어하고 구분건물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쓴단 말입니다. 집합건물, 구분건물 용어를 다르게 쓰는데 그거는 개별적 관점으로 보느냐 전체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다 말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왜 개별적 관점을 공시법은 왜 개별적 관점으로 보느냐? 공시법 시간에는요. 아파트를 분석할 때 권리 측면으로 분석해요. 권리 측면으로 분석하는데 권리는 각각마다 성립하잖아요. 권리는 각각마다 성립하니까 각각에 대해서만 봅니다. 구분건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각각의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 시간에는요. 아파트를 어떻게 보느냐? 그 아파트의 관리 운영이라는 측면으로 봐요. 민법 시간에는 관리 운영의 측면으로 보는데 관리 운영은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합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합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는 아파트를 집합건물이다.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쓰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분건물과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느냐 전체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이용하는 방법에 또 다르겠습니다. 요 아파트는요. 각각은 내가 혼자 사용합니까? 각각은 혼자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혼자 사용한다. 그래서 구분건물 이거를요. 다른 말로 전유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유부분이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5층짜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중간에 계단이 있을 거예요. 계단. 그리고 복도가 있을 겁니다.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베이터.
이런 게 있을 거고,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 요즘은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그 저층 아파트들 있죠. 낮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속 건물이 많습니다. 이런 부속 건물이 있어요. 자, 부속 건물인데 이 부속 건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니까 부속 건물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노인정 있죠. 독서실 있죠. 관리실 있죠. 이런 것들 부속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런 거하고 부속 건물 이런 것들은 내가 혼자 쓰는 겁니까? 같이 쓰는 겁니까? 같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로 묶어서 이거를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용 부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분 건물을 볼 때, 아파트를 볼 때 보는 시각에 따라 집합 건물, 구분 건물 이렇게 쓰고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이렇습니다. 그럼 전유 부분이란 말과 공용 부분이란 말은 반대로 보는 겁니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그러면 공용 부분은 같이 쓰는 부분입니다. 같이 쓰는 부분인데 이 같이 쓰는 부분을 또 나눴을 때 위에 거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구조상 공용이라 그래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 그러고요. 그래 밑에 거 이런 것들 있죠. 부속 거면 이런 것을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구조 자체가 같이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으로서 같이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에서 어떻게 차이 나느냐? 구조 자체가 같이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요 개인이 소유권이 성립할 여지는 절대로 없습니다. 약속으로서 같이 쓰기로 했죠. 그 같이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은 하기 나름입니까? 약속은 하기 나름이죠. 그럼 약속은 하기 나름이니까 그럼 약속을 같이 쓰기로 약속할 수도 있고 혼자 쓰기로 약속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개인 소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을 이야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요. 요즘 아파트 한번 볼게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20층짜리입니다. 쭉 있습니다. 자, 이게 101동이에요. 자, 이게 102동 있습니다. 102동 쭉 가가지고요. 자, 109동까지 있단 말입니다. 109동까지. 자, 1500세대입니다. 자, 이런 20층짜리 아파트. 관리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관리실에 옛날처럼 이렇게 빠져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요즘 관리실 빠져 안 나왔습니다. 여기 빠져나와버리면 금배를 손해봅니다. 관리실은요, 101호에 있습니다. 여기 관리실 있습니다. 노인정하고 독실실, 어린이집 이런 거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정 어디 있습니까? 102호 여기 왼쪽에는 노인정, 오른쪽 어린이집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무슨 얘기 내버리냐? 이래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속 건물이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이 101호 이거는 원래가 따로 분양을 했었어도 되는 거죠. 노인정, 독서실, 어린이집 이런 거 따로 분양해도 되는 거잖아요. 따로 분양해가지고 개인이 소유해도 돼요. 개인이 소유해도 되는데 그럼 개인이 소유하는 걸로 다 따로 분양해버리면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같이 개인이 따로 소유할 수 있지만 이 따로 소유하는 걸로 하지 않고 같이 쓰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기 노인정, 독서실, 어린이집 이런 것도 따로 일반 상가처럼 분양을 해도 돼요. 개인 소유해도 돼요. 그 개인 소유하는 걸로 다 해버리면은 공동의 공간이 없으니까 살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쓰기로 한 거예요. 그것을 규약상 공용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왜 뽑아놨냐 말입니다. 왜 뽑아놨냐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기란 것은 권리가 성립할 때 등기하는 거잖아요. 개인 소유가 가능해야만 등기한다.